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자, 225페이지 한번 볼게요. 225페이지. 자, 225페이지 오시면은 현금 수지 측정 방법 나옵니다. 현금 수지 측정 방법. 그래서 226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영업 현금 흐름, 양가로 1번에 그게 영업 현금 흐름하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29페이지 보시면 매각 현금 흐름 계산하는 거 있죠. 매각 현금 흐름 계산하고 요 두 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요거 외우고 계세요? 예. 태극기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극기가 아니고 뭐라고? 가공기. 유관순이 아니고 유영순. 유관순은 만세 만세, 유영순은 부세 영세. 자,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취득해서 보유합니다. 예, 취득해서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처분한다 봐야 돼요.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돼 있죠. 예. 수익이 우리가 임대형 부동산을 하나 득하게 되면은 수익이 두 번 난다 그랬죠. 수익이 두 번. 보유하면서 생기는 것은 영업이득. 그 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하죠. 예. 처분하게 생길 때는 자본이득.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이득과 예. 그 다음에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뭘 배웁니까 하게 되면은 이러한 임대형 부동산 하나 샀습니다. 예, 임대형 부동산 하나 샀을 때 이때 보유할 때 당시의 어떤 수익과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수익 계산하는 거 요거 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모르고 가면은 시험장 가실 필요 없어요. 이 공식을 모르고 갔다는 것은 시험장 갈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이 공식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봐야 돼요. 그래서 보유 당시의 수익을 뭐라 그러고 이걸 갖다 우린 영업 현금 수지라 그러고 이걸 뭘 한다고요? 영업 현금 수지. 요걸 영업 현금 수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팔았을 때 수익을 갖다 우리는 매각 현금 수지라 그럽니다. 매각 현금 수지. 순서를 보시면은 요게 단위당 임대료가 있겠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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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가 있겠지. 그래서 그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게 되면 가능 총소득이 나옵니다. 가능 총소득. 그래서 가능 총소득이라는 것은 요거는 머릿속의 소득이에요.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매달 100만원씩 해서 예를 들어서 8개 있다 볼게요. 100만원씩 해서 8개 있으면 한 달에 800만원씩 한 달에 800만원씩 내 통장에 이렇게 꽂힐 거라 하는 머릿속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실은 일 안 되죠. 현실은 일 안 돼요. 공실 생기죠. 공실. 그 다음에 항상 문제가 여기에 투석했던 요 학생입니다. 학생. 401호 학생. 얘는 201호네. 임대료도 안 주고 소식도 없어. 문을 따보고 들어가니까 도망가고 없는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불량부채라 그럽니다. 불량부채. 그러니까 전체 소득에서, 머릿속의 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선거철 되면 여기다 막 당원들이 찾아와서 막 벽보 좀 붙여달라 그래.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기타 수익 발생합니다. 기타 수익. 그래서 우리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익 더하게 되면은 유효 총소득이 나온다 봐야 돼요. 요게 현실상의 소득이라 봐야 돼요. 요게 현실상의 소득입니다. 예. 그 예를 가지고 이제 살림 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뭐 빼고 영업경비. 영업경비라는 것은 부동산을 보유 운영하면서 생기는 비용이라 보시면 돼요. 가스, 전기, 수수료 이런 것들. 가스, 전기, 수수료, 재산세.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게 되면 뭐 종합부동산세, 유지보수비. 요런 것들 놔두는 영업경비라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요 경비를 빼고 나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이때 내 지분하고 플러스 뭐습니까? 부채 쓰죠. 내 지분하고 플러스 뭡니까? 은행 돈 씁니다. 부채. 그래서 원금 이자 갚아야 돼. 그걸 우리는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럽니다. 부채 서비스액. 하고 나면은 세전 현금 수지. 거기서 영업소득세죠. 영업소득세 요거. 영업소득세 하고 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요. 세후 현금 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봤을 때
외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가공기죠. 태극기가 이거 뭐라고요? 가공기. 유관순이 아니고 뭐라고? 유영순. 유관순이 아니고 유영순. 그 다음에 부세 영세. 오늘 요거는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아니고 오늘 요거 우리가 투자론 파트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요거. 태극기가 이거 뭐라고요? 가공기. 유관순이 아니고 유영순. 부세 영세입니다. 가공기 영순, 부세 영세. 11월, 12월 달에 요거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거죠. 꼭 해달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것 중에 오늘 2개 나옵니다. 2개. 요거하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 2개 나와요. 이번 시간 하겠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 자, 예를 들어서 가능 총소득이 유효 총소득보다 일방적으로 크다면 이거는 답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크다. OX. 가능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보다 반드시 클 것이다. OX. 반드시란 글자 들어가면 X입니다. 왜? 기타 소득이 많을 수도 있잖아. 기타 소득이 많게 되면은 이거는 유효 총소득이 가능 총소득보다 많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은 반드시 순영업소득보다 클 것이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O입니다.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건 O야.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반드시 세전현금 수지보다 클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순영업소득은 반드시 세전현금 수지보다 클 것이다. 반드시 이것도 XX. 왜? 자기 돈으로 100% 출자하는 경우도 있겠죠. 100% 자기 돈으로 출자할 때는 부채 서비스가 없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는 세후 현금 수지보다 반드시 클 것이다. 이것도 X야. 왜? 적자 나거나 비과세 사업. 적자거나 비과세 사업에서는 영업소득세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거는 동일하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크다 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유효 총소득은 반드시 순영업소득보다는 반드시 클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조건이 붙어야 돼.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건 요 공식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요것이. 자, 부동산 팔았을 때 한번 볼게요. 자, 팔았을 때 보시면은 팔은 가격을 매도 가격이라 그러죠. 매도 가격. 여기서는 영업 경비를 뺄 것이고 여기서는 매도 경비를 뺍니다. 매도 경비. 그렇게 하게 되면 순매도가액.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채 서비스액을 빼지만은 여기는 갚지 않은 미상한 저당장금 다 뺀다 봐야 돼. 미상한 저당장금 싹 다 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전현금 수지라고 여기는 세전지분복귀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라고 그러죠. 양도소득세 빼고 나면 세후 지분복귀액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현금 수지는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그 다음에 매각현금 수지는 매매순, 미세, 자세. 됐나요?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226페이지. 자, 22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양가로 1번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현금 흐름. 출제 비중을 보니까 엄청나죠. 26회부터 30배, 34, 35, 36 엄청나다 봐야 돼요. 자, 보니까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곱하기 임대 단위수입니다. 임대 단위수 하게 되면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에 기타 수익을 더하게 되면 유효 총소득.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빼고 나면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액 세전현금수지 마이너스 영업소득세. 그 다음에 세후 현금수지입니다. 세 개 단위로 외우시면 됩니다. 가공기, 태극기가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가공기. 유관순이 아니고 유영순. 만세가 아니고 부세영세. 그래서 우리가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는 항목 보니까 건물 유지 수선비 이런 거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그 다음에 각종 광고, 수수료,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업경비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경비 오른쪽에 불포함 항목은 요거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저절로 아시게 돼요. 시험 가면은. 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네, 오른쪽에. 자, 거기에 7번에 보니까 부채 서비스액 되어 있습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오른쪽에 동의 한번 볼게요. 동의어. 부채 서비스액 옆에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 그 다음에 월부금 저당 지불액, 원금이자 이게 같은 말입니다. 예, 부채 서비스액과 동의어, 원리금 상환액, 그 다음에 월부금 저당 지불액, 원금이자, 원리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밑에 8번째 세전현금 수지 한번 봅니다. 세전현금 수지. 자, 맨 뒤로 보니까 순영업소득은 돼 있나요? 찾았습니까?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수지보다 큰 편이지만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하여 대출금이 없다면 부채 서비스액이 없으므로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수지와 동일할 것이다. 이해되세요? 이 말입니다. 이 말. 얘만 없다면은, 부채가 없다면은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어떻다? 동일할 것이다. 같아 보셔야 돼요. 거기 기억연 되어 있죠. 대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순영업소득이 클 것이고, 대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같을 것이다. 자, 9번 한번 볼까요? 9번에 보시면은 쭉 보시면 뒤에 세전현금 수지는 세후 현금 수지보다 큰 편이지만 적자 비과세죠. 이런 경우에는 세전 현금 수지하고 세후 현금 수지가 동일할 것이다. 그것도 요겁니다. 요것도 게. 뭐뭐 없다면은 적자 나거나 비과세 사업이면은 세전 현금 수지하고 세후 현금 수지는 동일할 것이다. 됐나요? 자, 앞에 7편 한번 볼게요. 자, 태극기가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태극기가 이거 뭐라고요? 가공기. 유관순이 이거 뭐라고? 유영순. 만세만세가 아니고 부세영세. 자, 영업경비 이런 거 영업경비라고 아시겠죠? 여기 영업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총소득은 유효총소득보다 무조건 그 다음 이건 틀린 거예요. 얘가 더 크게, 기타 소득이 많이 크게 되면은 얘가 더 크다 봐야 돼요. 그렇지만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소득가 반드시 크다.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맞아.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가 크다면 요거는 틀리다 봐야 돼. 얘만 없다면은, 부채만 없다면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어떻다? 동일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가 세후 현금 수지보다 반드시 크다. 이것도 틀립니다. 적자거나 비과세 사업이 되죠. 적자나 비과세 사업 되면 이때는 세전현금 수지하고 세후 현금 수지는 동일할 것이다. 됐죠? 이제는 여러분 몫이에요.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가공영순, 부세영세, 매매순, 미세자세.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고, 굳이 1, 2월 달에 정말 공부하기 싫다면 요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도 감 넘겨갑시다. 자, 230페이지 한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230페이지. 자, 여러분한테 제가 좀 외워두려는 거 하나 더 나왔죠. 230페이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체계 나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 요거 내가 한 번 더 부탁드린 거 기억나세요?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론 파트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려 하지 마시고.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림세법,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이 있다 봐야 돼. 자, 그런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과 그 다음에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꺼놨어요. 이렇게. 얘하고 얘는 달라.
자, 왜 다릅니까? 한번 볼게요. 왜 다릅니까? 글자 자체가 달라. 글자 자체가. 얘는 앞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할인이라는 글자가 있어. 얘는 할인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얘는. 자, 그러면 할인이라는 글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한번 볼게요. 있고 없고 차이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2천만 원 있다 볼게요. 2천만 원. 근데 미래에 내가 돈이 한 3,300 정도 수익이 1년 후에 수익이 이만큼 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내가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요거는 지금 나오는 나가는 유출되는 돈에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유출되는 돈에 이거는 현가라 봐야 돼. 얘는 유입되는 돈은 1년 후에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는 요건 내가 미래가치입니다. 미래가치.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 돈을 1년 후에 돈을 얼마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2천만 원 투자하면은 3,300만 원 벌 수 있겠다 해준대. 3,300만 원 벌 수 있겠다 해주면 이 사람 얼마 버는 거예요? 1년 후 되면은 1,300만 원 버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00만 원 벌었다는 것은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 1,300만 원 벌었다는 요거 두 개야. 어림세법, 비율분석법. 그래서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을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합니다. 근데 요 위에 보니까 이건 할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이 할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건 틀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있는 돈을 미래로 던지는 걸 뭐라 그래요? 할증.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갖고 오는 것은 할인. 할증할 때 우리가 그때 10%를 뭐라 그랬습니까? 할증할 때 10%. 할증할 때 10%는 뭐? 수익률. 할인할 때 10%는 뭐라 그랬어요? 할인율. 내 말했나? 다시 한 번 더. 있는 돈을 미래로 던지는 걸 뭐란다고? 있는 돈을 미래가치로 던지는 것을 할증.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땡기는 걸 뭐란다고? 할인. 할증할 때 10%를 뭐란다고? 수익률. 할인할 때 10%는 할인율. 됐나요? 그럼 할인이라는 뜻은 뭔데? 할인이라는 것은 뜻은 뭐예요? 저거는 미래에 있는 가치를, 미래에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을 먼저 가치로, 현재 가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 할인이라는 것은 얘는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미래 가치를 뭐로 갖고 온다고? 현재 가치로 가지고 온다고. 현재 가치로 가지고 오는 과정, 이걸 뭘 한다고? 이걸 할인이라 한다고. 그럼 여기에 미래 1년 후에 3,300만 원이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현재 가치로 가져온다고. 이걸 우리는 할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이런 가치를 갖다 우리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하면 할인 기법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것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안 하고,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얘 두 개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할인 기법. 얘를 뭐라 그래요? 비할인 기법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봤을 때, 1번과 2번을 봤을 때 조금 더 정확한 투자 분석 기법 어느 쪽이에요? 1번입니까? 2번이에요? 1번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2번이 더 정확해요? 투자 분석하는 데서는. 이렇게 해서 1,300만 원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그러면 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와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1번이 정확합니까? 2번이 정확해요? 1번이 정확하죠? 네, 1번이 정확하다 봐야 돼요. 1번이 좀 더 정확한 투자 분석법이고 이거는 대충 하는 방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쓸 때는 이때는 운영시의 어떤 보유시 현금 수지하고 세후 현금 수지하고 세후 지분 복귀액을 다 고려합니다.
자, 이게 소득이득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소득이득 나와 있죠. 요거하고 그 다음 요거하고 두 개를 이렇게 다 고려한다고. 어떤 것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계산할 때는 여기 나오는 보유 시의 어떤 수지하고 처분 시 수지를 다 고려한다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성수법이라든가 비율분석법에서는 성수법, 비율분석법에서는 여기 보니까 세후 현금 수지만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유 당시의 어떤 수지만 고려한다 봐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것은 얘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안 하고,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안 하고, 고려하고, 그 다음에 얘는 운영 당시의 세후 현금 수지하고 플러스 매각 시의 세후 지분 복기액을 다 고려합니다. 세후 지분 복기액을 다 고려한다 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은 시간가치를 고려 안 하고 여기서는 뭐만 쓴다고? 세후 현금 수지만 쓴다고. 여기서는 세후 현금 수지만 고려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네,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230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책에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책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새로운 단어를 만나면 안아줘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안아주셔야 돼요. 안아주셔야 돼요. 자, 1번에 보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순형가법,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2번에 어림세법에는 성수법과 수익률법. 그 다음 비율분석법에는 대부비율, 부채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 경비율. 요거 별표 하나 칠까요? 앞에 거하고 똑같이 별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책에 여기서는 별표 하나 치셔야 됩니다. 별표를 치라는 것은 책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꼭 외워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당구장 표시 보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는 순형가법,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법 맞죠? 그 다음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현가 회수 기간법이 하나 붙었습니다. 현가 회수 기간법. 자, 그러면 현가 회수 기간법이란 것은 자, 얘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아니야. 그렇지만 얘도 뭡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분석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분석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4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현가의 수기한법. 요 4개. 다시 한 번 더.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분석법 뭐가 있다고요?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 현가의수, 기간법 이렇게 해서 4개 있다 보시면 됩니다. 4개. 자,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한번 볼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매서 할인하고, 그 할인 하나 체크해 놓을까요? 할인. 그래서 서로 비교하여 투자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함으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 분석 기법이다. 그 다음에 3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고려한다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고려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소득이득은 매 기간의 세후 현금 수지를 의미하고 처분 과정에서의 자본이득은 세후 지분 복귀액을 의미한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미리 한번 볼게요. 미리. 자, 페이지 236페이지 한번 볼까요?
236페이지 보시면 어림세법 나와 있습니다. 기출 출자 비중이 엄청나죠. 기출 비중이 엄청나다 봐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어림세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이다. 그 다음에 3번에 어림세법은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처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처분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 놓고 앞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에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금방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현재 가치를 미래로 던지는 걸 뭐라 그래요? 현재 가치를 미래로 던지는 걸 말한다고? 할증. 미래 가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것은 할인. 할증할 때 10%를 뭐라 그러고? 수익률. 할인할 때는 뭡니까?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할인율은 똑같아. 자,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할인 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 근데 얘는 뭐가 붙었기 때문에 할인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가치로 갖고 와.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갖고 와서 현금 수지 분석하는 것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얘 두 개는 대충 한다 봐야 돼요. 그 얘가 정확해. 얘가 분석이 조금 세밀하기 때문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할 때는 항상 보유 운영 당시의 세후 현금 수지하고 그 다음에 매각 처분 당시의 세후 지분 복귀액을 두 개를 다 고려하지만은 얘는 대충 하기 때문에 뭐만 고려한다고? 영업상의 보유시의 세후 현금 수지만 고려한다고. 됐나요? 자, 그 개념 알고 넘어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231페이지. 231페이지는 고의 박스만 보시면 됩니다. 순행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차이점. 그래서 보통 이론상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거진 여기서 나온다 봐야 돼요. 여기도 별표 하나 치시고. 순행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자, 뭔가 한번 볼게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내 호주머니에 돈이 2천만 원 있습니다. 2천만 원. 내 호주머니에 돈이 2천만 원 있어. 자, 1년 후 자기한테 투자하게 되면은 이 돈이 3천만 원이 된다 그래요. 1년 후 자기한테 투자하게 되면 3천만 원이 된다 그래요. 자, 이때 시장에서의 요구수익률은 20%입니다. 시장에서의 요구수익률이 20%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요구수익률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내가 돈 2천만 원을 내고 어디 던지더라도 수익 얼마 난다고? 20% 난다는 말이야. 그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이 수익을 할인할 때 뭐 씁니까 하면 할인할 때 요걸 기준으로 해야 한다 봐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명찰을 한번 볼게요. 명찰을 보니까 2천만 원 돼 있는데 유출 현가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유출 현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유출되는 현재 가치의 돈이야. 1년 후에 유입될 거라고 예상되는 요거는 뭡니까? 미래 가치의 돈이에요. 미래 가치. 그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것은 이 미래 가치의 돈을 뭐 한다고? 현재 가치로 바꾼다 그랬죠. 현재 가치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한댔어요? 할인한다 그랬어요. 자, 이때 우리가 할증할 때 공식은 어떻게 되고? 1 플러스 R의 N성. 할인할 때 공식은 역수라 그랬죠.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로 할인합니다. 공식만 거창했지. 그냥 20% 같으면 그냥 1.1로 나눠주시면 돼. 30% 같으면 얼마로? 1.3. 5% 같으면 얼마로 나누면 됩니까? 5% 같으면 1.05. 7% 같으면 얼마? 1.07로 나눠주시면 돼. 1 플러스 R이기 때문에. 3% 같으면 얼마로? 1.03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30% 같으면 얼마로? 1.3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의 최소 수익률이 20%이기 때문에 할인할 때 우리는 1.2
0.15 하냐. 1 플러스 0.2니까 1.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됩니까? 하면 이 3천만 원 1.5로 나누면 얼마 돼요? 이거 틀렸네. 얼마 됩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 갖고 계신 분. 3천만 원을 갖다가 1.2로 나누니까 얼마 나와요? 3천 나누기 1.2. 2,500이 나와요? 2,500이 나옵니까? 자, 2,500의 명치를 달아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유입되는 돈에 뭐라 그래? 형가라 그럽니다. 뭐란다고요? 유입되는 돈에 형가라 그래요. 요 과정이 이해되세요? 명찰 한번 봅니다. 명찰. 자,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뭐라 그러고, 지금 현재 내 호주머니에 나가는 것은 유출되는 돈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내한테 투자라고 했던 사람이 1년 후에 예상될 거라고 되는 수익, 1년 후에 무슨 가치? 미래 가치. 유입되는 돈의 무슨 미래 가치. 요 두 개를 계산하는 게 아니죠. 요걸 뭐로 바꿔야 돼? 현재 가치로 바꿔주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할인한다 그럽니다. 할인. 할인할 때 할인율은 뭐 씁니까? 하면 요구 수익률 쓴다 봐야 돼. 그래서 3천만 원을 얼마로? 1.2로 나누시면 돼요. 1.2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3천만 원이 뭐로 바뀝니까? 2,500만 원으로 바뀐다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시면은 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순형가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 순형가법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 장에서는 여기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 여기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 넣으면 안 됩니까? 여기는 내가란 말은 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내가란 말 넣으면 절대 안 돼. 여기서는 항상 누가 형가와 형가가 노는 방입니다. 여기는 항상 누가 형가와 형가가 노는 방이라 봐야 돼. 얘하고 얘만 노는 방이야. 얘는 이제 넣으면 안 돼. 아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입되는 돈의 형가에서 유출의 형가를 뺍니다. 자, 저기를 예를 들면 유입의 형가가 얼마인데? 2,500인데 유출의 형가 얼마인데? 2,000인데 얼마 남았습니까? 500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뺐을 때 기준이 항상 0입니다. 0보다 크면은 투자가 채택된 데서 이걸 우리는 순형가법이라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순형가법이라는 것은 유입의 형가에서 유출의 형가를 뺀 금액으로서 뭐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되는 것이 순형가법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자, 지수란 말이 나오면 눈이 이제 번쩍 띄겠죠. 지수는 뭐를 부릅니까? 지수는 뭐를 불러요? 항상 지수가 나오면 뭘 부른다고? 분모, 분자를 부르고, 기준이 얼마라고? 1이라고. 지수가 나오면 항상 뭘 부른다고? 분모, 분자를 부른다고. 기준이 얼마? 1이라고. 우리 앞에서 원료지수 배웠죠. 원료지수. 원료 중량에 대한, 제품 중량에 대한 원료 중량. 1보다 크면 원료 제한량 산업.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수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뭘 부른다고? 분모, 분자를 부른다고. 중량은 위로 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출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 입이 중요하다 봐야 돼요. 그래서 입을 출로 나눈 값입니다. 입을 출로 나눴을 때 뭐보다 크면은 1보다 크면은 투자가 채택되는 것이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봐야 돼요. 요 두 개 이해되세요? 순형가법은 기준이 얼마? 순형가법은 기준이 얼마? 0. 수익성 지수는 기준이 얼마? 1. 혹시 기억 안 나면은 그냥 순영가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수일성 지수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순영가법은 기준이 얼마? 0. 수일성 지수는 기준이 얼마? 1.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순영가법이라는 것은 입의 형가에서 출의 형가를 봤을 때 0보다 크면 투자 채택되는 것은 순영가법. 그 다음에 입의 형가에서 출의 형가를 나누었을 때 1보다 크면 투자 채택되는 것은 수익성 지수법.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내부 수익률 한번 볼게요.
자, 내부 수익률은 얘는 뭡니까 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장님이 1년 후에 예상되는 수익이에요. 1년 후에 예상되는 수익이야. 여기에 지금 2천에서 3천만 원 됐다는데 한 수익이 몇 프로 난 것 같아요? 눈으로 보더라도. 2천에서 3천 정도 나오면 수익이 한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기대되는 수익입니다. 내부 수익률 기대되는 수익이야. 아시겠죠?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천만 원이 3천만 원 되면 몇 프로? 50%죠. 50%. 그죠? 수익이 50% 났어. 그래서 50% 난 게 여기 내부 수익률입니다. 여기 내부 수익률이야. 자, 그럼 이러한 어떤 50%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이러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출의 현가와 그 다음에 유입의 현가 1 플러스 R의 N성분의 3천만 원. 이걸 같이 놓게 되면은 이 R이 계산이 됩니다. 2천은 요거 0.5가 돼야 되죠. 0.5가 돼야 돼. 그래서 3천을 1.5로 나누게 되면 2천만이 된다 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유출의 현가와 유입의 현가를 이렇게 같이 놓으면 나오는 수익률. 이게 뭡니까? 내부 수익률입니다. 반대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해볼게요. 자,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2,500만 원이 벌어질 거라 그래. 2,400을 할게요. 2,400만 원. 시장의 요구 수익률은 20%입니다. 20%. 자, A 대표이사가 자기가 2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2,400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20%죠. 20%. 시장에서 요구 수익률이 20%인데 이 사람 투자한다 안 한다? 시장에서 아무 때나 던져놔도 20% 수익은 나는데 굳이 사람 써가지고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봐야 돼요. 이런 건 투자 안 합니다. 그럼 하다못해 사장님이 기대하는 수익이 보니까 기대하는 수익률이 하다못해 한 50%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얘처럼. 그럼 여기 얼마 됩니까 하면 3천만 원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사장님의 기대 수익률이라 봐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자 내부 수익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기대 수익률하고 동의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예상 수익률이자 뭐라고?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얘는 내부 수익률이 같은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기대되는 수익률입니다. 여기 기대 수익률 몇 프로예요? 50%예요. 50%. 50%. 자, 50%로 한번 할인해 볼게요. 자, 1.5입니다. 1.5. 3천만 원을 1.5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3천 나누기 1.5. 3천 나누기 1.5하기 2천 나와요? 2천 나와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한번 볼게요. 얘는, 자, 50%는 이 0.5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볼게요. 얘가 뭐가 됩니까 하면, 얘가 유출된 돈은 요거 뭡니까? 현가야, 현가. 3천만 원을 1.5로 넣으니까 요게 유입되는 돈에 요게 현가라 봐야 돼요. 그럼 이때 내부 수익률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볼게요. 내부 수익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같아질 수 있도록 만든 뭐다? 할인율이다 봐야 돼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번엔 1,000만 원을 A 대표이사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100만 원을 만든다 그래요. 투자한다 안 한다? 지금 이 시장에서 저거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사장님이 기대하는 수익률은 30%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0%다. 그럼 얼마 됩니까? 1,300만 원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사장님은 뭐다? 기대 수익률이자 내부 수익률이에요.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볼게요. 어떤 역할을?
자, 1,000원이라는 것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유출된 돈의 현가 맞죠? 얘는 유입되는 돈이 내가야, 내가. 요걸 갖다가 한번 할인해 볼게요. 얼마로? 1.3으로 할인하니까 요 금액이 얼마 됩니까? 다시 얼마 돼? 1,000만 원 됩니다. 이 1,000만 원이 유입되는 돈이 뭐가 됩니까? 내가가 된다 봐야 돼. 자, 할인율 30% 쓰니까 30%를 쓰니까 유출현가와 유입현가를 같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유입의 현가가 1,000이고 유출의 현가가 1,000입니다. 그럼 순현가 얼마 돼요? 0이 된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순현가를 뭐로 만들고 0으로 만들고 여기에 1,000 올리니까 얼마 됩니까? 1,000 올리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 1이 되는 할인율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3개를 접어가지고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들거나 순현가를 뭐로 만들고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 계산할 때는 요 두 개 계산할 때는 할인율을 뭐 썼습니까? 하니까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로 예 썼어. 할인율을 뭐 썼습니까? 하니까 요구 수익률로 썼어. 근데 내부 수익률에서는 이때는 할인할 때 요구 수익률을 쓴 게 아니고 자기 거 썼어. 자기 거. 자기 거 뭐 썼습니까? 자기 내부 수익률을 썼습니다. 내부 수익률. 자, 다시 칠판 한번 볼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세 가지입니다.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 순현가란 것은 입의 현가에서 출의 현가를 뺐을 때 뭐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투자가 채택되는 것은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라는 것은 입의 현가에서 출의 현가로 나눴을 때 뭐보다 크면은 1보다 크면 투자 채택되는 것은 수익성지수법. 그래서 얘들 두 개 할 때는 할인율을 뭐 썼습니까? 그러니까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을 썼어. 그런데 우리가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합니까? 하면 내부 수익률과 같은 말은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합니까? 하면 얘는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할인율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할인할 때 뭐 썼습니까? 자기 거 썼습니다. 자기 거. 그러나 요것에 기억합니다.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입의 현가와 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자 순현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231페이지. 자, 1번에 보니까 순현가법이죠. 순현가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뺐을 때 밑에 보니까 뭐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투자가 채택되는 것이 순현가법. 231페이지입니다. 할인율은 뭐 썼습니까?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자,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법은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들자. 순현가를 뭐로 만들고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크면은 투자가 채택이 되고 내부 수익률에서는 할인할 때 뭐 썼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을 썼습니다. 내부 수익률. 자,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입니다. 또는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라 보시면 돼. 그랬을 때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되는 것이 순현가법. 이때 할인율 뭐 썼습니까? 그러니까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요거 한 3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쉬는 시간 끝나서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좀 쉽시다.